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용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선물 지수도 어느덧 257포인트, 거의 뭐 이제 260포인트 가까이 근접하는 그러한 좀 좋은 시황, 좋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아침 출발에는 좀 약하게 출발했다가 좋은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이 그 주체가 항상 있죠. 과연 뭐 시장에서는 뭐 기관이 주체일까요? 뭐 금융투자, 증권 쪽에서 주체가 될까요? 뭐 외국인이 주체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 뭐 개인도 역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메이저급의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장중수급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데이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추세가 좋으면은 저기 뭐 245포인트대부터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하는 추세적으로 이제 홀딩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많이 하죠. 위험 관리의 또 첫 번째 요소도 끊을 땐 끊어주고 내일 다시 또 출발하는 마인드 리셋, 또 계좌 리셋,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 터닝, 그 포인트가 핵심이었어요. 내일이 이제 2월달 마지막 또 거래일입니다. 어느덧 또 마지막 거래일까지 왔습니다. 항상 그 말일쯤 되면 말이죠. 특별한 이슈나 특별한 재료가 없는 한 시장은 메이저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요. 큰 뭐 배드 뉴스나 또는 굿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은 월말에는 좀 관리하는 듯한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많이 주거든요. 오늘 시장도 역시 지수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수 관리, 시장의 메이저가 지수를 관리한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월말 효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 월말쯤 되면 항상 그 지수 관리하는 시장의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럼 지수 관리는 도대체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뭐 펀드 수익률 관리 내지는 시장에서의 그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그 핵심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강세, 완벽한 강세는 하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1980이 좀 안 되죠. 1980포인트대로 이제 진입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시장은 2000포인트는 이제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2000포인트는 간다. 선물 지수도 260포인트대는 이제 진입이 된다. 265포인트 수준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을 20포인트 남겨놓고 200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남겨놓고 여기서 그냥 시장을 죽여버리거나 여기서 시장의 갈 길을 또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2000포인트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3월 중 시황, 3월 중 시장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애널리스트들의 그 레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일단 2000포인트는 3월 중에 오버시키는 거로 넘기는 거를 일단 시황 전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치는 뭐 2100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황관도 좀 있고요. 최소 뭐 2030에서 2100 수준은 3월 달에 좀 진행이 될 것이다. 흐름의 시세가 나올 것이다. 해서 2100포인트까지의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흐름, 스토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또 3월 달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3월 달에는 결산 달입니다. 증권회사, 보험회사들의 결산월이죠. 회계년도 결산월입니다. 따라서 결산을 잘 하려면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고유자산이 있죠. 증권사들이 나름대로 보험회사들도 고유자산이 있죠. 주식, 유가증권을 그 매입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산이 있습니다. 고유자산에 대한 장부 평가를 긍정적으로 수익률을 좋게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3월 달에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수 관리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월말 결산,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12월 31일이 1회계연도가 마감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일단 대한민국의 증권, 보험 이쪽 기업들은 다음 달 3월 달이 결산 달이다. 결산 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 어떤 그 월말 윈도우 드레싱 이런 기대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3월 달에는 증권, 보험 쪽에 월말 결산 달이다. 연말 결산 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시세가 2000포인트 이상은 좀 갈 것이다. 2000포인트 이상 가게 되면 선물 지수 265, 267 뭐 이 정도 수준의 흐름은 분명히 한 번쯤 터치 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어제, 그제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3일 연속.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강하게 양봉을 주었거든요. 시세에 대한 변곡점이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2월 2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죠? 21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20일 날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좀 만들어줬습니다만, 제가 지난 그 20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시장이 하방으로 한번 갈 거냐, 시장이 변곡점을 주고 상방으로 또 방향을 줄 거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데이터상으로 5일선 아래에 있던 이 흐름이었죠. 이날까지의 선물 수급, 누적 선물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1일부터 이날까지 2월 20일까지의 선물 누적 수급이 순매도가 3만 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만 개이기 때문에 3만 개는 제가 뭐라 했죠? 리미트라 했죠. 한계치. 시장에 자금이라는 게 무한정 매도를 칠 수 있고 무한정 매수를 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3만 개 이상 되면 변곡점을 줄 확률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요 20일 날, 지난 20일 날 이게 선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3만 개, 마이너스 3만 개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시장의 변곡점이 되어버렸는데 시장의 변곡점이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 출발했어요.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변곡점 5일선, 자 검은색 라인이 5일선인데요. 5일선을 강하게 시초가부터 올려놓는 그러한 그 터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5일선 기준 매매를 하실 때 말이죠. 5일선을 돌파하느냐, 5일선을 붕괴하느냐, 이게 하나의 또 매매 기준선이 분명히 되거든요. 우리가 5일선을 돌파를 할 때 말이죠. 5일선에 안착을 하면 일단 무조건 5일선 기준 잡고 상방입니다. 물론 이제 5일선 기준 잡고 상방 매매, 매수 대응을 했는데 5일선 기준 잡고 매수 대응하다가 5일선이 붕괴됐다. 일단 5일선 기준 매매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는 커트를 해야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날도 역시 지난 21일입니다. 21일 같은 경우 5일선 지켜주면서 그대로 상방 흐름에 대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됐어요. 장중 내내 이제 상방 흐름이 되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날 선물 수급 양호하게 들어왔고요. 물론 선물이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현물, 그죠? 현물의 흐름 동향도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현물 흐름 동향도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역시 대한민국 시장은 이게 파생과 현물이 뭔가 좀 이 공생하면서 뭔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장세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물이 들어오면 시장이 상승한다. 현물이 매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시장은 불안한 약세 장세로 갈 확률이 크다. 이게 여실히 최근에 드러났거든요. 자, 요 그림이 요 차트가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선물 수급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게 맥점이고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 1780개, 거의 뭐 1800개 정도 매도를 주다가 10시 한 30분쯤에 수급에서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중 매매가 이렇게 뭐 쉬운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흔들어줘야 거기에서 어떤 수익의 파일을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많이 흔드는 장세는 아니었죠. 자, 일봉에서의 그 흐름 상황을 좀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봤고요. 선물 누적해.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3만 개요. 그림 보이시죠? 마이너스 3만 개. 자, 마이너스 3만 개가 지난 19일 날. 자, 20일 날 이제 도지형으로 시장이 변곡의 어떤 액션이 좀 나왔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개. 자, 어제까지 마이너스 2만 개. 벌써 만 개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누적치니까 말이죠. 자, 이 데이터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관도 봐야 되지 않냐. 기관은 볼 거 없어요. 예. 하나만 믿자. 예. 하나만 바짓가랑이 붙들고 정말로 한 수급의 주체만 추종하자. 예? 거기 배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 쪽의 수급 주체만 집중적으로 따라다니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볼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3만 개에서의 어떤 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3만 개 2월 20일 자 여기서 기점을 해서 시장이 선물지수 251.30 저점을 주고요. 257.25까지 거의 뭐 6포인트가 일단 올라온 상황이죠. 6포인트면 뭐 장세가 이렇게 강한 장세는 아닙니다. 장세 한번 강하게 치려면 10포인트 정도는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항상 러닝 스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달리는 구간이 있죠. 이 클라이밍 이렇게 올라갈 때도 러닝 스텝으로 막 강하게 스텝을 밟는 그런 장세도 있고요. 또 뭐 슬로우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장세가 있는데 요즘 장세는 그렇게 러닝 스텝이라고 슬로우 스텝 클라이밍 하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이 좀 끊겼죠. 예,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그 시장이 뭐 3월 중에 2100포인트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딱 달리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느냐, 그 달리는 구간을 수익을 챙겨야 그게 투자의 수익이고 진정한 어떤 그 고수, 진정한 내가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한번 딱 치기 시작하면은 그 메이저들은 그렇게 쉽게 수익을 줄 수 있는 러닝 스텝에 내가 쉽게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장을 호락호락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오늘도 장 초반에 오전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올리면 5분봉 하나, 3분봉 하나가 벌써 1P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그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하려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죠. 분명히 그 러닝 스텝, 상방이든 하방이든 강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2100을 뭐 3월 중에 간다라고 하면 짧고 강하게 뭐 영업거래일이 20일이다. 그럼 불과 상승하는 장은 뭐 2, 3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구간은 뭐 지지부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도 또 특히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그런 거. 그렇다 해서 내가 예상을 하고서 여기서는 시장이 상방으로 강하게 갈 거야.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진입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자, 선물 누적을 좀 봤고요. 지난 이제 목요일날 장세에서 분명한 것은 그날도 역시 시초가 라인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장이 자 분명히 한번 흔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지금 뭐 여유 있게 우리가 흐름이 진행된 것 같지만 시장은 상당히 급격한 모습에서 흔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켜졌다는 거예요. 2월 20일 날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2월 20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월 21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갭상승 주고 분명히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분명히 보세요. 이게 패턴은 늘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갭 분석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갭 분석. 갭 상승과 갭 하락. 장 출발에서의 갭 상승.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갭 상승을 주고 시초가 라인은 어때요? 시초가 라인을 지켰죠. 자, 10시 조금 넘은 상태에서 자, 시초가 라인 깰 듯 하다가 다시 또 지켜서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세, 과연 내가 갭 상승한 그 날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인드,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로서 내가 액션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게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갭 상승해서 시초가 깰 듯 하다가 거기서 반격을 줬다. 자, 거기서 반등이 주고 시장이 우상향으로 해서 끝났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패턴이 똑같았다. 근데 이번 패턴에도 또 당합니다. 중간고사의 수학 문제 틀린 문제는 기말고사에 가서도 또 틀립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에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을 찾아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정답을 찾고 자기 것을 소화를 해서 기말고사에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패턴이라는 것도 자기가 대응을 못했다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 패턴을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럼 차후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정답을 그대로 다시 또 오답을 찾아서 정답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패턴이 지난 21일 금요일 장세에서도 나왔어요. 21일 금요일 장세는 굉장히 좀 핵심적이었어요. 이제 시장이 우상향으로 좀 가는구나 라는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그 시장의 장세였거든요.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도 우상향의 어떤 그 수급에서 이제 들어왔고요. 선물도 역시 누적 순매도 3만 개에서 일단 축소된 그런 자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가장
시장을 보는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죠. 어저께도 보시면은 일단 시장은 뭐 조금 눌렸죠. 그러니까 장대봉이 나면 대개 이제 전날 장대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돛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많이 진행이 되죠. 물론 그 돛지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일 중심값을 깨지 않는다든지 전일 종가를 뭐 지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돛지형의 패턴이 나오면 추가 상승입니다. 우리가 이제 돛지 패턴이라고 하면 그 어떤 변곡점, 추세의 변곡점의 위치에 돛지 패턴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정석입니다. 24일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패턴이 일단 나왔습니다. 색깔은 음봉이었지만 돛지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장세 역시 예상대로 강하게 갭상승을 주면서 강하게 시세를 우상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25일 그 화요일 장세에 있어서도 물론 이거 주체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날 장세에 있어서도 패턴은 시초가 라인, 저희 시초가를 엄청나게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검은 땡땡 라인이 이게 시초가 라인이죠. 시초가 라인을 깼다가 다시 올려서 흐름을 우상향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었죠. 결국에는 256.95포인트, 거의 뭐 257포인트 수준, 이 수준에 이제 고점을 주고 고점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게 짧게 이 구간이 사실 이게 짧은 거예요. 딱 올라갈 때 거기를 올라타지 못하면 장중 내내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장중 내내 어떻게 뭐 틱틱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고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는 구간, 아침에 터닝되는 구간, 그 구간에서 판단을 잘해야만이 1포인트를 먹을 수 있다. 뭐 그 이상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죠. 역시 수요일도 아침에는 시세의 흐름이 일단 횡보성의 흐름이었습니다만은 10시 한 20분쯤 됐죠. 10시 20분쯤에 시장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가가 거의 고가가 되는 257.60. 자, 뭐 거의 뭐 이제 258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이 좀 전개가 됐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제가 집중을 좀 해봤어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아침에는 좀 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요즘 그 장세의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선물 수급이 마이너스가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 오후장 가서는 강세를 한번 그 예상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오전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가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 오후장에는 좀 약세를 한번 예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외국인의 수급도 추세를 주는 수급이 있고요. 변동성을 주는 수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주는 수급. 그게 이제 시장을 장대 양봉을 만들거나 장대 음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아침에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를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마이너스 선물 순매도로 계속 갈 것이냐. 근데 오전장에 순매도를 주다가 오후장에 순매수를 줄 것이냐. 이 판단을 잘 하시면 추세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변동성을 먹느냐. 이런 대응을 나름대로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추세 수급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 서로 엇박자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 출발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물 쪽에서는 플러스가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 그 외국인의 오전 마이너스 그 수급은 추세 수급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전에 약세를 좀 주다가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급도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뭐 가격 논리, 뭐 가격이 추세 상승, 이평선의 정배열, MACD의 뭐 정배열 상태,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 그래서 추세 수급을 노려라. 그래서 수급이 추세적으로 진행되면 큰 수익을 우리가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수급이 추세이냐 아니면 변동성을 주는 수급이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 했죠? 현물 쪽 봐야 돼요. 현물하고 서로 어긋나게 수급이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이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선물 수급이 현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선물이 순매도 수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순매도 수급이 진행이 되다가 현물 쪽이 플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선물이 수급을 따라가요. 현물 수급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음봉을 주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오후장에 양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순매수 동향을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같이 곁들여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특히 이제 비차익에서 현물이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그 현물이 플러스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 수급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요거 오늘 시장이 오전에 약세를 주고 좀 털다가 오후에 강세를 주겠구나. 수급을 믿어보는 거죠. 수급이라는 게 오전에 1000개를 확 때렸다가 오후에 1000개를 확 매수했다가 그게 급등락으로 그렇게 수급을 연출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장중에 대단히 약재, 장중에 말하자면 예전에도 서해 교전 하여튼 있잖아요. 한반도 리스크에 관한 그 남북 관계 리스크에 관한 그런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돌발적으로 돌출이 되면 이제 큰 수급의 변화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의 추세적인 흐름 그런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보면 시장의 장중 대응이 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황 차트를 한번 읊어봤어요. 그렇게 한번 읊어봤고 지난번에 이제 옵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장을 강의를 마치게 됐죠. 지난번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가격 구분. 자, 이 옵션이 이제 in the money. 자, 내 가격이죠. 행사가 되는 종목, 행사가 되는 가격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in the money라 해서 ITM이라고 이제 약자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있는 옵션인 경우다. at the money 등가격. 현재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니까요. 코스피 200 지수와 그 다음에 행사물이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행사물, 그죠? 그런 행사 가격을 이제 at the money, 등가격이라고 하죠. out of the money, 외가격, 행사가 될 수가 없다. 행사가 참 되게 어렵죠. 외가격은 사실 이게 시간 가치만을 가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가격 같은 경우가 사실 이 수익률 게임에서 로또 복권식으로 말이죠. 엄청난 그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옵션 매매 초보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옵션 승수제가 이제 시행되기 이전에는 작은 쌈짓돈으로 말이죠. 옵션 한번 해보겠다고 쌈짓돈 털어서 그것으로 옵션 계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옵션 계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외가격 한번 매수를 해서 크게 한번 먹어봅시다. 과거 이제 그런 그 외가격으로 많이 복권식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죠. 사실은 도박이죠. 그것은 약간 투기성으로 완전한 투기성으로 도박을 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외가격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글로벌 마켓에서의 대단히 악재라든지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그건 어렵다. 호재는 악재가 있어야 호재가 나와요. 그죠? 아무튼 악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그 악재를 뒤집는 호재가 나와야만이 그게 호재로서 큰
어떤 지수 변동을 줄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호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1차 우리가 이제 2008년, 2009년도 금융산업 붕괴,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이런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악재 뒤에 호재가 나왔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먼저 나오면은 호재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악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저가 매수에 이제 진입을 한다. 이런 경우,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악재가 먼저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죠. 뭐 실적이 악화됐다. 뭐라고 하면 그 실적 악화는 분기 실적이 악화다. 그래서 뭐 다음 분기에는 다시 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죠.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도 대단위적인 악재 뒤에 호재 이런 식의 이제 관점에서 외가격이 이제 그런 정도의 타겟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가격은 시장에 뭐 bad 뉴스나 or good 뉴스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외가격은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등가격이나 내가격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격 중심으로 많이 또 매매를 하시죠. 또 외가격이라 하더라도 등가격에서 행사물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두 단위 정도의 어떤 외가격 이런 정도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2포인트, 2포인트를 많이 매매를 하세요. 2포인트에 3포인트. 그래서 2포인트의 호가 단위와 또 3포인트의 호가 단위는 5,000원 단위에서 뭐 25,000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3포인트대 이상이 되죠. 그래서 외가격도 2포인트대 외가격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매매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 파생 상품이 거래량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요. 이거 뭐 세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또 그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뭐 솔솔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사실 과세한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과세에 대한 실행 여부, 아직 뭐 법안 통과, 이거 아직 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파생 상품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세를 하게 되면 더 한 번 죽이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옵션 승수제 실시한 것도 이게 파생시장 거래량 축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거래량이 뭐 반토막 났고 세계 최대 거래량의 그 대한민국 옵션 파생 시장이 뭐 11위권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에 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사실 수익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이런 개선책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당국에 뭐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상품 개발을 해야 되죠. 사실 지금까지 상품 개발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ELW를 알겠습니까? 예전에 뭐 없었죠. ELW 도입했죠. 또 ETF 상품, 그죠? 뭐 ETF,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그런 상품도 새로 도입을 했죠. 펀드를 뭐 실시간으로 사고 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증권사들의 항상 또 자구책이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자구책인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미니 선물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지금 우리가 선물 한 계약을 매매하려면 뭐 증거금, 위탁 증거금이 거의 뭐 2,500, 3,00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있어야 한 계약 정도 매매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액 자금의 투자자를 위한 뭐 미니 선물 시장 개설 뭐 이런 것까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향후에 이제 일단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시장도 많이 죽어 있다. 축소돼 있다. 그래서 뭐 축소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가격을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깡통 나는 일이 별로 없어졌다. 뭐 이제 예전에는 이 외가격 매매를 해서 사실 깡통 나는 어떤 계좌, 개인 투자자들 그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황에 보면 옵션 만기일 뭐 끝나고 나서 만기 시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개인들이 뭐 깡통 났다, 뭐 얼마를 뭐 깨먹었다, 얼마를 뭐 몇천억 뭐 이렇게 손실이 났다 이런 식의 시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가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매매를 조금 보수적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격에 대한 구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봅시다. 요게 이제 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코스피 200이 100포인트라고 가정할 때 지금 100포인트가 아니죠. 256 정도 수준 되죠. 오늘 선물이 257.70으로 마감했으니까 코스피 200이 만 257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는 이제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행사 가격이 100포인트다. 행사 가격 120대는 뭡니까? 콜옵션에서는 외가격이죠. 외가격. 말하자면 코스피 200, 그 기초자산의 가격,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격 마이너스 120 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뭐라 했죠? 외가격이라고 했죠. 외가격. 그래서 행사가격이 120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산인 현재 시세가 120 이상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내가격으로 등가격 진입한 다음에 내가격으로 진입을 합니다. 행사가격이 80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이 80 이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사가격 이상으로 코스피 200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이죠. 100이라고 가정하니까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우리가 이제 행사물이 쭉 있으면은 내가 행사물을 매수하는 순간 내가 80을 매수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 만기 결제되는 날 행사 가격 80 이상으로 끝날 거야. 끝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 가격으로서 이제 정산일 날, 결제일 날, 만기일 날 어떤 그 수익을 이제 정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가격인 120을 이제 행사 가격 120짜리를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 코스피 200이 100인데 코스피 200이 12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가격을 살 때는 항상 어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시장이 향후에 올라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달 장세가 뭐 21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애널리스트 시황,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각종 그 시황을 보니까 2100포인트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좋다. 행사 가격이 코스피 200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 행사 가격을 좀 높은 걸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가격을 사는 거죠. 현재는 행사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죠? 행사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외가격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레포트나 시황을 믿고서 샀다가 글쎄요, 이게 뭐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뒤통수를 맞거나 이거 뭐 나중에 이거 깡통 됐네? 휴지 됐네? 예, 화장실에도 쓸 수 없는 휴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레포트 믿고서 뭐 이 외가격 매수한다? 이거는 조금 논리에 안 맞습니다. 논리에 안 맞다기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희망 가능성, 현실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 보고 사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 이제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 이런 거로 이제 외가격 접근,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외가격 매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풋옵션은 이제 반대죠.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행사 가격 80이라고 한다면 행사 가격 마이너스 코스피 200, 100, 그죠? 그럼 이제 80 마이너스 100은 뭡니까?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게 외가격입니다. 외가격. 자, 이게 이제 ITM으로 됐는데 잘못됐죠? OTM이라고, out of the money라고 이제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행사 가격 80 이하로 코스피 200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내 가격이 되는 거죠. 80 이하로 끝나게 되면. 근데 현재로서는 어때요? 가정할 때 100이라고 가정할 때 100이 80 이하입니까? 아니죠. 그죠? 8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가격 행사가 안 되는 거죠. 풋은. 그래서 지금 뭐 100 행사 가격이 100이고 현재 코스피 200 시세가 100이니까 이건 이제 등가격이 되는 거고. 자, 행사 가격 120입니다. 120 이하로 코스피 200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ITM, in the money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하방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밀릴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시황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기업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애널리스트가 있고 또 시황만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시장을 하방으로 레포트 내는 경우를 봤습니까? 예, 별로 없어요.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가 나올 때 하방 몇 포인트, 하방까지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수 폭락에 대한 지수 하락에 대한 이런 레포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 이제 상방을 많이 내놓습니다. 상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하방을 별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가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콜 외가격보다는 풋옵션 외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비전이 희망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예. 왜냐? 하방에 대한 레포트가 별로 없다가 하방을 한번 확 때려버린다든지 하방을 시장을 한번 확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가격 매매에 대한 그 포지션은 사실 콜 외가격보다는 풋 외가격에 대한 부분이 확률적으로 희망이 더 있다. 어떤 희망이요? 대박을 터뜨릴 만한 희망.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가격 가지고서 사실 뭐 오버나이트를 한다든지 외가격을 매수해 놓고 뭐 2박 3일 뭐 홀딩해서 뭐 가본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외가격 가지고서 시간 가치도 이제 아주 뭐 급속도로 빠지고 하거든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물론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고 뭐 글로벌적인 이슈에 있어서 뭐 다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돌발악재라든지 이런 거에 있으면 이제 외가격에 대한 큰 폭의 이제 수익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가격 매매는 콜보다는 풋옵션의 외가격이 더 희망을 줄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 데이터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가격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지만 콜보다는 풋 쪽의 외가격에 희망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지수가 60선에 사실 헤딩한 자리거든요. 그 헤딩 자리. 근데 오늘도 헤딩을 했고요. 어제도 헤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딩 자리입니다. 그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자꾸 헤딩을 하게 되면 돌파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60선. 지난번에 이제 20선. 항상 그 헤딩할 때는 첫 번째가 5선 헤딩이죠. 그죠? 역별 상태에서 5선 헤딩. 그다음에 5선 헤딩 이후에 20선 헤딩, 그다음에 60선 헤딩, 그다음에 뭐 120선 헤딩 이렇게 되는데 60선 헤딩, 60선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 자리를 지금 헤딩을 하고 있거든요. 자, 60선. 지난 1월 달에 가장 횡보를 많이 주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7.70 오늘 마감 지수 258.00 이 자리가 이제 가장 그 뭐랄까요? 매물대가 이제 두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265포인트. 자, 265포인트, 268포인트까지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선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적인 힘이 좀 좋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상태에서는 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에 의한 힘이라고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선은 돌파 내지는 안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2월 마지막 영업거래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 시장에서의 그 60선 안착 여부. 그래서 258을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맥점 지수가 257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57포인트를 돌파를 주고요. 257포인트에 대한 그 지지력 테스트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257.20, 30 이런 지지력 테스트가 몇 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257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257을 지켰다라고 하면 일단 258포인트는 돌파를 상방으로 좀 열어두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8포인트 상방 돌파가 나오면 260은 뭐랄까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다. 260포인트는 물론 이제 돌파가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3월 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우리가 이제 3, 6, 9, 12 동시만기일이라고 하죠.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일에 큰 이벤트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달 이제 동시만기일에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뭔가 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상승한다? 이것도 좀 메이저들이 즐겨하는 액션은 아닙니다. 한번 이게 종이 접기 하는 식으로 접었다가 날아가죠. 예. 비행기, 종이 비행기 접듯이 접었다가 날아갑니다. 우리 옵션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접었다가 날아갑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옵션 콜 같은 경우 262.5인가요? 자, 262 같은 경우도 접었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난 어제 그제, 옵션도 이제 지금 비교 차트를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렸는데, 옵션에서는 이제 비교 차트를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 비교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점 자리를 깨지 않는 부분. 물론 이제 선물 지수의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의 지지 라인. 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때 260포인트다. 행사물 260 콜이다라고 하면 260 콜의 최근 지지 가격이 몇 포인트인가? 1.04포인트, 1.00포인트인가? 1.10포인트가? 그래서 1.10포인트를 한 3일간 지켜줬다. 알아가면 이제 시장이 상방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콜 260, 262.5가 최근 저점 자리를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터치 하면서 좀 지켜줬어요. 그래서 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지력 테스트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 다시 한번 상방 흐름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포인트라고요? 265 이런 정도. 좀 더 강하게 가면 268 이런 정도. 한번 접었다 갈 때 선물지수 255 정도까지 한번 오면 거기서 좀 접는 흐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금 요즘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마이너스 누적 순매도 3만 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뭐 선물 누적 순매도가 마이너스 3만 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상방 흐름은 꾸준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슬로우 스텝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슬로우 스텝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가정도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시장은 딱 한 번 크게 달릴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우상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콜옵션이라고 하는 그 지수, 콜옵션에 대한 가격 상승을 딱 한 번 크게 움직여주는 날이 있을 겁니다. 크게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오늘 콜옵션이 뭐 100%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말이죠. 콜옵션에 대한 흐름이 그 1일 장세에서 장중 시세에서 뭐 300이다 뭐 400%다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 뭐 2000 이상 뭐 260포인트 선물지수 이상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어떤 장중 시세에서 콜옵션의 오버슈팅이 좀 이거 상당히 크게 움직이네 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옵션의 동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풋옵션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밀리고요. 그다음에 값이 계속 하락하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도 쳤으면 매도 친 풋옵션을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풋옵션에서는 언더슈팅 자리가 크게 나오고요. 콜옵션에서는 오버슈팅 자리가 크게 나오는 자리. 그 날이 뭐 내일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내일은 다음 주가 됐든 아니면 동시 만기일 이전에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한번 크게 나오는 그런 날이 있다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콜옵션 쪽에서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도 외봉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반드시 이제 쌍봉을 주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보시면 선물지수의 최대 고점 자리를 이제 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의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지수 상승에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일단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월 마지막 영업거래일이 되겠고요. 내일 아마 시장이 양봉의 시세보다는 음봉 마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